다음 발표자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으로 발표 주제는 개발협력의 비즈니스 창출 전략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신현상입니다. 원래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떠드는 얘기를 15분 동안에 이제 간략하게 해야 돼가지고 먼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오신 기업 담당자 분들도 회사에 돌아가시면은 CEO나 아니면 CFO 같은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논리가 있으셔야 되고, 또 여기에 오신 NGO나 또는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경우에도 그런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아까 다른 분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언어, 또 공동의 어떤 그 소통의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시작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인데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면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 솔루션이 경쟁이 있으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디퍼런시에이션, 그 차별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프레임워크가 STP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시장 세분화고요. 타겟팅이라는 건 이제 목표 고객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를 이제 충족을 시킬 거냐, 그거를 좀 포커스를 둔 다음에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포지셔닝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방법이 4P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러니까 제품,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프로모션, 홍보나 이제 광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4P를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고 또 성장하는 게 기업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점점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차별화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 어떤 4P로 차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3P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요새는 7P를 얘기를 하는데요. 7P에 들어가는 게 people, 그다음에 planet, 그다음에 partnership, 이 세 가지가 이제 추가가 돼서 차별화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people이라는 게 사람들인데 이해관계자들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플래닛이라는 건 환경 이슈가 될 거고요. 파트너십이라는 건 이제 누구랑 일하느냐, 누구랑 같이 손잡느냐가 내가 어떤 기업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존의 4P로 제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유통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걸로 이제 차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제는 어떤 제품이냐보다는 그 제품을 누가 만드느냐,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를 많이 하는데, 이 요새는 스마트폰만 몇 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뻥을 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정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비전, 회사 입장에서는 비전이라든가 미션, 그리고 어떤 그런 전략, 그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모든 걸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그동안은 그냥 마케팅에서 어떤 고객의 니즈만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해관계자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의 니즈라는 게 가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고객의 니즈와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 페인이라는 거죠. 니즈가 아니라 페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임팩트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아까 계속 CSV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밸류를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휴식 시간에 그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결국 이게 돈이 되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돈이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사례 이제 몇몇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례 아까 뭐 네슬레 얘기도 하고 여러 기업들 이제 코카콜라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업들 어떤 개별 사례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영학에 있는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또는 뭐 10,000개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CSR, CSV를 한 기업들의 그런 이익이 나더라, 주주 가치가 극대화가 되더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지금 코이카에서 이런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과 또 그런 기존의 NGO 섹터들 그리고 개발 협력 섹터들이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좀 세계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시간이 되는 만큼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요새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공공 민간 협력이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키워드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 쪽에서 생각하는 키워드들, 또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PPP를 한다는 거는 양쪽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연결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결혼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이제 하는데 그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게 되고 또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비슷한 거죠. DC 커뮤니티랑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같이 모여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결혼도 좀 성공을 하면 좋은 것처럼 성공적인 PPP를 위해서는 결국 양쪽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 키워드가 결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이런 PPP에서는 임팩트라든가 어떤 사회 혁신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공통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는 그 외부 환경 자체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정의도 보시면은 이게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2007년에 나온 정의인데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나온 정의를 보면은 커스터머만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만 이제 중요한 어떤 마케팅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파트너, 소사이티 라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마케팅의 정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 경영대학들, 트렌드 그리고 또 평판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경영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비즈니스 쪽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경영대학에서는 사실 소셜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무슨 사회주의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좀 싫어하시는 경향들이 원래 있었는데요. 요새 보면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그렇게 좀 유명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제는 뭐 돈도 많이 내지만 또 돈 내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어젠다들을 내고 또 어떤 사회 혁신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스쿨들도 이제는 그 우리가 그동안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리더를 양성하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사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경영 리더를 양성하자라는 것이 최근에 그런 좋은 경영대학들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탠포드, 하버드, 와튼 이 세 학교가 비즈니스 스쿨 중에서는 뭐 탑3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사회 혁신, 또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와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탑스쿨들도 좀 비슷한 어떤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센이라고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그 주요 경영대학 한 서너 개 정도의 주요 경영대학들의 파트너십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경진 대회를 해서 이제 소셜 벤처 컴피티션 아시아 대회를 해서 여기서 이제 1등 한 팀, 2등 한 팀, 한 두 팀 정도를 이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이라는 미국 버클리에서 이제 진행하는 국제적 사회적 기업가 대회인데요. 거기 내보내는 그런 일도 하고 학생 동아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CTS 코이카에서 하는 CT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 제품을 잘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국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상도 받고 또 그런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또 펀드 레이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또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뭐 고려대나 성균관대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케팅 전공인데 교수님 8분 중에 5분이 지금 CSR 그쪽 관련 일들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뭐 비영리 학회지 편집장님도 계시고 뭐 그러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새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아쇼카 재단에서 이제 그 아쇼카 U라고 해서 그 대학들의 리그가 있는데요.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학들의 리그가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런 아쇼카 U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한양대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혁신에 대해서 좀 앞장서고 있으니까 한번 아쇼카 U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심사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저희가 일단 거기 들어가고 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다른 대학들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한 10년 안에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일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영자들 관점도 기존에는 어떤 기업에서 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관 글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글이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익을 극대화해가지고 주주의 그 재산을 이제 늘려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책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것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평판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산이라는 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평판이. 그래서 센 바타 차라야라는 교수님이 쓴 논문 같은 경우 200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3,000번 지금 인용이 되고 있고 또 루오랑 바타르 차라야라는 교수님이 2006년도에 저널 마케팅에 쓴 논문 같은 경우도 1,500회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한 논문들이 실제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CSR이라든가 CSV 활동을 잘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돼가지고 주주들한테도 결국 좋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판 리스크가 이제 아까는 이제 긍정적인 평판은 이제 기업한테 실제로 돈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평판이 실제로 기업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땅콩 회항 같은 경우에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1,000억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남양유업 그때 갑질 논란 이후에 시가총액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남양유업이 1등이다가 이제 그 메일유업한테 뒤집어졌고 2013년도 보시면은 실제로 영업 손실을 크게 이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을 건드리면은 이게 좀 고객들한테 나쁜 평판을 얻게 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산도 요새 뭐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이제 좀 요새 많이 역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판이라는 게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비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한테도 이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 자체에서 결국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위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13세에서 25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06년도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 초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소비를 주도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사회적 이슈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물건을 사고 또 그 어떤 홍보를 들어주고 그런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객들이 변하고 있고 또 요새는 글로벌 동조화가 또 활발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서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생각을 한다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혁신 이제 그런 어떤 공공 민간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회를 인식하는 어떤 소셜 인사이팅, 그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서 소셜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동기가 좋은 걸로 만들어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거 기반 컨설팅해서 결국은 그 결과를 계속 임프루브 시키는 개선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회 인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은 니즈라기보다는 페인, 고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이제 뭐 기존의 비슷한 툴인 거죠. 재무적인 타당성, 고객 차원에서는 고객이 지불하는 프라이스보다 밸류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물건을 팔았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프라이스보다 코스트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재무적인 타당성 이슈인 거고요. 그다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기껏 물건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반값으로 똑같은 거 카피해가지고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진입 장벽을 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킹. 아까 뭐 코이카까지 요새 그런 플랫폼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 기관들과 그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을 잘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 하면은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예가 트리플래닛 케이스인데요. 그런 것도 이제 사례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임팩트의 또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이즈라는 건 결국 얼마큼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켓을 나눴을 때 다른 세그먼트로 또는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또 비즈니스 솔루션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트리플래닛의 특히 그 인센티브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어떤 코즈,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그 인센티브들을 굉장히 맞춰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데요. 그 인센티브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 PPP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런 트리플래닛 케이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소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소셜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업은 돈만 측정하면 되잖아요. 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또는 주가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소셜 혁신, 사회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는 뭐 경제 효과라든가 건강, 환경, 삶의 질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지점에서 학교 또 연구소와의 협력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그 이화여대 연구팀이랑 같이 그 몽골 G세이버 사업에 대해서 그 소셜 임팩트를 측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과 관리를 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코이카 들어가 보시면은 2015년도 보고서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어떤 추진 전략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카니아랑 크레이머, 이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CSV 처음에 이제 크레이머 포터 이제 얘기한 그런 크레이머인데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이제 보시면은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그 5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커먼 아젠다가 있어야 된다. 좋은 코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CSV 얘기할 때 쉐어드 밸류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쉐어드 밸류 전에 쉐어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쉐어드 메저먼트,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측정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같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어떤 한 팀이 그 모든 일을 중간에 그런 어떤 조정을 할 팀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것이 이런 어떤 데디케이트 팀으로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좋은 예가 트리플래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3C라는 논문은 이제 2013년도 이제 책 챕터인데요. 여기서 3C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업 담당자들이랑 얘기하실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코크리에이션, 커뮤니케이션, 칼리브레이션인데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커뮤니케이션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측정입니다.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계속 개선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C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좀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소통 전략은 그냥 각자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사회혁신 어떤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어떤 기회 요인을 볼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지금 상황인 거는 이 사회적 평판이 재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나쁜 평판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아까 7P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일하느냐가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위협 요인은 그 서로 다른 섹터 간의 그 언어나 관점,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통일할 수 있는 어떤 언어와 그 사고 체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특히 NGO나 이제 그런 개발 협력
생태계 입장에서는 기업의 언어들, 뭐 전략이라든가 또는 어떤 마케팅의 언어들 또는 회계 특히 그런 언어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코이카에서 지금 그 민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성과 관리 프로젝트를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저희가 지금 노하우가 쌓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좀 거기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이카에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성과 관리 사업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영문으로 논문이나 사례를 자꾸 쓰게 아예 처음부터 좀 욕을 하시면은 저 좀 되게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 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이걸 가지고서는 해외 홍보할 때 되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아까 뭐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그런데 USAID에서 펀딩을 받을 때 그 바로 그런 NGO나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임팩트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정말 임팩트를 만들어내서 이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 판 자체를 좀 계속 확장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코이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외교부와 코이카가 많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이 어떤 그 두 개의 양 날개가 있다 하면 한쪽이 임팩트고요. 그 임팩트라는 거는 뭐 개발 협력학, 어떤 변화 이론에 그런 근거한 그런 임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쪽은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재무 타당성, 지속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경영이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양쪽의 밸런스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좌초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엔진을 달아주는 게 협력이다. 그리고 이 어떤 이런 프로젝트라는 비이클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파이낸스 포 디벨롭먼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ODA나 임팩트 금융들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사회혁신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진다면은 결국 사회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이클들의 그 핸들 역할을 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또 증거 기반으로 성과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들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소셜 임팩트 측정 사례는 저희 그 이화여대 연구팀이 몽골 그 코이카 굿네이버스 파트너십 G세이버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 1년 동안 실제로 측정을 했고 지금도 이제 3년 동안 또 추가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는 이제 각자 그냥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융복합적 접근, 또 믹스드 메소드, 그다음에 랜덤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임팩트를 측정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이제 연구진을 저희가 모셨는데 이제 경제성 효과는 제가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보건학과 이제 그쪽 교수님들 이제 모셔가지고 측정을 했고 환경은 환경공학과, 삶의 질은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경영 역량 및 성과나 협업 역량 및 성과는 이제 뭐 행정학과 경영학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 저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보고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측정들을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했고 특히 이제 경영 시스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 디피드 연구의 그런 원조 기관과 KPMG가 같이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평가해서 이게 어떤 제품이 잘 나오려면 결국 그 기업 자체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그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대방이 쓰는 언어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협업을 했을 때 협업만을 위한 또 어떤 프레임워크를 또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